관계가 힘들고 세상에 지칠 때 2500년 전 공자가 건넨 한마디. 공자, 2500년 전 혼란 속에서 길을 찾다. 세상이 거칠어질수록 사람은 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옅어지고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깁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각박해졌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공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지 않다. 그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공자의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 밤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일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간 공자. 기원전 551년 중국 노나라의 작은 고을 추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공구. 훗날 세상 사람들이 공자 즉 공씨 선생님이라 부르게 될 그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난 시대를 춘추시대라 부릅니다. 이름은 제법 우아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나라 왕실은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였고 크고 작은 제후국들이 서로 땅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신의는 없었고 약속은 깨지기 위해 존재했으며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는 일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공자의 집안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숙량을은 무인 출신으로 나름 용맹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공자가 3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 안징제는 홀로 아이를 키웠고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릴 때 가난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자조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자신을 강하게 했다는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제사의식과 예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어린 공구는 혼자 제기를 늘어놓고 의식을 흉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좀 이상한 아이였겠지만 그 안에는 이미 어떤 뜨거운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 질문이 평생 그를 이끌게 됩니다. 2부 벼슬길에서 밀려난 인생. 공자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학식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예, 악, 사, 어, 서, 수. 당시 군자가 갖춰야 할 6가지 기의 유계를 그는 모두 익혔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도 귀족 집안의 청년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속수, 즉 말린 고기 한 묶음이라도 가져오는 사람이라면 나는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이것이 그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배움은 신분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 그는 이미 2500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50을 넘어서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노나라에서 대사구라는 벼슬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자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질서를 세우고 예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나라의 실권은 임금이 아닌 귀족 가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만이라 불리는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세 가문이 모든 것을 좌우했습니다. 공자는 이들과 부딪혔고 결국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기원전 497년 그의 나이 55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날 그는 제자들을 이끌고 노나라를 떠납니다. 짐을 챙기며 그가 느꼈을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배신감일까요? 억울함일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그러나 기록 속의 공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3부 떠돌며 지키려 했던
인간의 도리. 이후 14년간 공자와 제자들은 여러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위, 진, 체, 초, 나라에서 나라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군주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도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곳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일행이 식량이 떨어져 며칠을 굶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쳐 불평을 털어놓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공궁해도 올바름을 잃지 않지만 소인은 공궁해지면 방종해진다. 배가 고파도 사람의 도리를 잃지 말라는 것, 이것이 그가 지키려 했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위나라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위령공은 공자를 초청했지만 그의 부인 남자는 방종하고 사치스럽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남자가 공자를 만나고 싶다 하자 공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못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일로 제자 자로는 몹시 못마땅해 했고 공자는 맹세까지 해야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유명한 군주나 권력자 앞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설명하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공자. 그것은 굴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광이라는 고장에서는 군중에게 포위되어 목숨이 위태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공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사람들이 그를 애워쌌던 것입니다. 그때 공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이 문화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단단해진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뜻이 하늘의 뜻과 닿아 있다고 믿는 사람의 고요한 확신이었습니다. 사부, 예와인, 관계를 세우는 힘. 그렇다면 공자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와인. 예는 단순히 절하고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하는 예는 관계를 다치지 않게 하는 방식, 즉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의 총체입니다. 예가 없으면 공손함도 천박해지고 신중함도 두려움이 되고 용기도 난폭함이 되고 정직도 상처가 된다. 이것은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말은 바르게 하는데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원칙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아무리 바른 행동도 예가 없으면 흉기가 된다고. 그리고 인은 공자 철학의 중심입니다. 제자들이 수없이 물었습니다. 인이란 무엇입니까? 공자는 매번 다른 말로 답했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고 어떤 제자에게는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 했고 또 어떤 제자에게는 먼저 어려운 일을 하고 이득은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 매번 다른 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니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에 맞게 발현되는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당신 곁에 지쳐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것,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것, 그것이 인입니다. 다섯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품격. 공자의 말 중에 특히 중장년층의 마음을 건드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논어위정편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는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에 흔들리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에는 귀로 들으면 그 뜻을 바로 알았고 70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자서전적 고백이 아닙니다. 나이 듦이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인생의 지도입니다. 40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부록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줄 안다는 뜻입니다. 삶이 예상 밖으로 흘러갈 때, 관계가 어긋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전히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 그것이 부록입니다. 신의 천명을 안다는 것, 지천명은 운명에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래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순의 이순은 남의 말이 들린다는 뜻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도, 나를 비판하는 말도 귀를 닫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가능해지는 나이가 예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은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종심.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완성입니다. 오랜 수양으로 자신의 마음 자체가 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된 상태.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옳은 방향을 향하게 되는 그 경지. 공자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고. 제대로 살아온 사람에게 세월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해주는 것이라고. 6부. 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 살다 보면 사람에게 지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공자도 그런 상처를 알았습니다. 그가 가장 아꼈던 제자, 아내는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는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이성과 원칙의 사람처럼 보이는 공자가 이렇게 울부짖었다는 것, 그것은 그도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곁에서 말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잃었을 때 아파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 공자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의 제자, 자로는 거칠고 직선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에게 따지듯 묻기도 하고 불만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로를 공자는 끝까지 곁에 두었습니다. 자로가 옆에 있으면 나쁜 말이 들리지 않는다. 거슬리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 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편한 사람만 곁에 두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공자는 또 말합니다. 허물이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허물이다. 관계에서 실수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그렇다면 인정하고 고치면 됩니다. 실수가 허물이 되는 것은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고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을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줘라고 한탄합니까? 그러나 공자는 뒤집어 봅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관심의 방향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오래된 지혜입니다. 마무리. 좋은 세상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공자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원전 484년 14년간의 긴 유랑을 끝내고 68의 나이로 노나라의 발을 디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권력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귀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3,000명에 달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중 6개의 통달한 제자만 72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남은 생을 책을 정리하고 제자를 가르치는데 바쳤습니다. 시경, 서경, 예기, 악경, 역경, 춘추. 이것이 그가 편찬하고 정리한 유교의 육경입니다. 기원전 479년 공자는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73세. 그가 죽기 며칠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태산이 무너지려 하고 대들보가 부러지려 하고 철인이 시들려 한다. 스스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면서도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7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에서 밀려났고 14년을 떠돌았으며 아끼던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사람다운 것인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질문들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세상이 거칠어질수록 공자의 말은 더 선명해집니다. 예는 관계를 다치지 않게 합니다. 이는 마음을 이어줍니다. 품격은 나이 들수록 빛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그 단순하고도 어려운 진실입니다. 오늘 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루에 3가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 남을 위해 일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귀면서 신의를 지켰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혔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해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내 마음까지 거칠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가장 오래 남는 품격입니다. 40, 50, 60 지금 당신은 어느 지점에 계신가요? 지금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오늘 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쌀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